이와 관련해서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강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이거 뭐 검찰 조사 뭐 예정돼 있던 거고 정확한 뭐 절차대로 수순이라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시기와 속도가 문제였죠. 예. 도대체 이제 언제 할 것이냐는 것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삼성동으로 돌아가니 전격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21일 날 화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예.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기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자꾸 뭐 말이 많아질 경우에 예. 지금 정치적인 문제와 엇갈려서 말이죠. 그래서 말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걸 천명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속도의 문제인데요. 속도도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가능한 한 말이죠. 빨리 끝내겠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공개 수사죠. 예. 수사는 수사는 이제 서면 조사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3의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검찰청으로 공개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격적으로 공개 소환 조사를 택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포트라인에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비밀리에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언제 나오는지 모르게 해가지고 예. 기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원래 지금 뭐 알 권리가 상당히 지금 크게 요청되고 있는 된다 하는 사건이기 상황에서. 때문에 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기와 속도를 전격적으로 시작해서 빠르게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제는 자연인 신분에 또 피의자 신분 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때문에 소환에 불응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손범규 변호사가 이제 독대를 했거든요. 네. 전 대통령과 말이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 이 소환에 불응하고 강제 수사까지 받게 뭐 체포라든지 또 구속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하고 그리고 임의로 수사 임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 변호사님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 이런 것 때문에도 검찰이 원칙대로 하는 거고 포털라인에 세우는 것 역시도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어떤 이유 때문에 세우겠다, 공정하게 가겠다, 공개 수사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지금 만약에 불응하게 될 경우에 분명히 뭐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입장은 지금 말씀처럼 네네. 불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네네.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뭐 변호인단이 밝혔으니까 그런 뭐 강제 수사라든지 뭐 구인장 발부해서 체포하고 이런 쪽으로는 안 갈 것 같긴 해요. 네. 게다가 지금 뭐 전격적으로 사실 발표한 건데 10일 날 사주로 돌아가고 오늘이 15일이니까 네. 닷새 만에 일단 소환 날짜를 확정을 한 거잖아요. 다음 주 21일 예. 화요일로. 지금 뭐 그런 이제 법과 원칙 수사하겠다라는 얘기는 벌써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미 밝혔죠. 네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늦춰도 검찰이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실익도 별로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고려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니 해도 대선 일정도 고려를 했음직합니다. 충분히. 예. 5월 9일 날로 거의 이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네. 뭐 최종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각 당들이 4월 초까지는 다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3월 28일 그리고 이제 4월 초까지 다 결정되고 3월 31일 날은 또 자유한국당이고 3월 28일은 바른정당 후보가 결정되고 아직 국민의당이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거의 예. 뭐 4월 초니까 그건 확실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미뤄지면은 오히려 대선에 또 예민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각 정당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일정도 고려해서 어느 모로 보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명문으로 보나 실익으로 보나 그리고 원칙으로 보나 당연한 것이고 아마 그런 쪽으로 검찰이 입장을 정해서 오늘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좀 궁금한 게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게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혐의를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수사에 이제 수사의 객체, 다시 말해 이제 이런 입장에 섰다는 것이고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진술이 필요한 경우를 보통 참고인 조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물론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을 나눈다면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진술하는 사람이거나 아직 그 피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인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피의자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특수본에서도 피의자로 지금 그때 네. 공소장에 적시를 했고 네.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특검에서 뇌물죄 피의자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번에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 예, 벌써 13가지 범죄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참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4번째 아니겠습니까? 과거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 소환될 때 모습들과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근데 일단은 탄핵이 인용이 된 것 자체가 역사적인 불행이고 헌정 중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이 사법 처리의 어떤 그 역사의 반열에서 봤을 때 그것이 반복됐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검찰 조사가 21일 날 전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에 응해야만이 예. 국민의 지금 악화된 그 여러 가지 국민적 감정 이런 것을 최소한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본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에 뭐 여러 번 지금 조사받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에 끝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지금까지 그 밝혀진 여러 가지 혐의, 특히 이제 뭐 11가지 이런 혐의, 13가지죠.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모든 것을 본인의 의견을 정리를 해 가서 그것을 검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앞서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4번째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소환 조사가 좀 속전속결로 정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적인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또 이제 한 닷새만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소환 통보를 한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좀 속전속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앞서서도 뭐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막 바쁘게 서두르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 검찰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소환 통보를 한 거죠. 네. 어제 이제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발표한 네. 것이고요. 하나는 원래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양측 수사를 하는 쪽하고 예. 수사를 받는 쪽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사를 하는 쪽은 이제 검찰이죠. 그래서 검찰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예.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할 것도 다 정리해 놓고 예. 증거도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수사를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져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특검에서 자료가 넘어갔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기록 검토가 충분히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수본에서 했던 그 수사는 자기들이 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준비는 충분히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받는 쪽의 준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나와서 사저로 가셨단 말이죠. 예. 그리고 21일이면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도 있고 변호인단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은 뭐 17일 날 소환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네네. 그거는 좀 빠른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변호인단도 구성해야 되는 거고 변호인단이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하고 또 서로 협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토론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21일로 정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어느 정도 서두르면서도 너무 서두른 인상은 주지 않는.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 특수 1부장하고 형사 8부장이 이제 조사에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양반들이 과거에 그 특수본에서 조사를 했던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형사 8부는 그 한 부장검사인데요. 예. 그때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수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중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어떤 뇌물죄 공여 부분과 관련해서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맡았던, 그리고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770여 원 돈 거둔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강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형사 8부가 전격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 특수 1부도 역시 이 부분에 특수본에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했던 그 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좀 궁금한 게 이제 변호인단의 구성은 또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기존 대리인단들, 헌법재판소라든지 검찰조사 특검 수사 기관에서도 계속 이렇게 변호했던 변호인단들이 맡을 거라고 하는데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반면에 김평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만나지를 못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을 해봐야 될까 싶어요. 김평우 변호사는 2월 달에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합류했던 변호사잖아요. 예.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낸 사람인데 그 김평호 변호사가 굉장히 막말을 많이 했어요. 선동적인 발언도 굉장히 많이 했고 워낙 많이 보도돼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정말 듣기에 섬찟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아마 그러한 것들이 글쎄요 그 당시 이제 나온 얘기가 장외 여론전으로 네네. 뭔가 이 특검 수사에 압박을 가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있었고 네. 또 이제 그러한 어떤 좀 발언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오히려 아주 그 핵심 지지층들의 결집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도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헌재의 그 결정문에 보면은 일련 행동을 미뤄볼 때 어쨌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탄핵을 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판시했는데 그리고 일단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크다.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김평호 변호사의 그런 그 국민들 여론과는 배치되는 네. 민심과는 대단히 동떨어진 그런 입장이 단지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으나 예. 네. 그 표현 방법이 상당히 상도를 좀 어긋났었단 말이죠. 예, 예.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대통령 탄핵이 이용된 데 있어서 결정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김평호 변호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 다시 김평호 변호사가 이 변호인단에 합류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뭐 확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어쨌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재판관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뭔가 법리적인 공방보다는 다른 공방을 주고받는다면 판단하는데 근거로 되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헌법재판도 아니고 형사재판입니다. 예. 형사재판은 말 그대로 주장과 증거가 아주 그 치밀하게 그렇게 주장되어야 하고 또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예. 지금 나오는 것은 손범규 변호사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들어갔던 최명성 변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최재경 변호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최재경 변호사가 전격적으로 합류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예. 그와 같이 이 검찰이라든지 또는 재판에 경험을 가진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고 예. 그리고 헌법재판에 했던 일부 변호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구성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김평호 변호사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일단은 검찰 조사가 끝나면 기소를 하든 어쨌건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재판에는 결국은 변호사에 의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예. 강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평호 변호사가 헌재 재판에 전격 투입된 것은 헌재의 판단이 어떤 정치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김평호 변호사를 투입한 것 같고 네. 이제는 재판이다. 재판은 합리적인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많고 예. 그리고 꼼꼼한 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무죄를 유도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을 때는 강성 변호사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이고 그리고 치밀한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측면의 변호사를 많이 투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포토라인에서 검찰 수사는 사실은 뭐 그 전에 만약에 그 특검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이었을 때 직무정지지만 대통령 신분이었을 때 어떤 개별적인 어떤 뭐 비공개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쪽의 수사를 받았으면은 사실 뭐 지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뭐 불소추 특권도 없는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될까도 궁금합니다. 구속을 할까 안 할까 이 부분 되게 검찰로서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도 아마 그 여부에 대해서는 네. 법대로 할 겁니다. 이것은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반발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럼 법대로 한다면 뭐냐면 주거가 부정한가 하는 겁니다. 주거는 일정하죠.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도주의 우려는 출국 금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아마 출국 금지를 할지도 모릅니다. 아.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근데 증거 인멸도 지금 사저에 계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뭐 예. 전화 같은 건 가능한 것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근데 범죄의 중대성은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충분히. 지금 13가지 혐의에다가 지금 탄핵까지 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범의 우려입니다. 근데 예. 재범의 우려 같은 것은 뭐 범죄가 중대하면 또 그렇게 있다고도 볼 수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대통령이 이 소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예. 충분히 그래서 검찰과 국민들께 어떤 수사에 협조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예. 굳이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그 소환에 불응한다든가 소환에 응했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내지는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예. 그 혐의 부인도 어떤 증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부인을 한다면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수사의 어떤 그 협조라든가 내지는 수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예, 과거의 전례와도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 대통령들 검찰 소환 조사 받고 검찰 소환될 때 기억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예. 포토라인에 섰었잖아요. 예.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도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저기 포토라인에 섰었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가 포토라인에 쓸 틈도 없었어요. 1995년도 그 연희동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합천으로 내려갔고 예. 그리고 일체 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네.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내려간 다음에 검찰이 합천까지 가서 연행해 왔잖아요. 그리고 네.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 조사도 검찰청사에서 받은 게 아니라 안양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포토라인이며 이런 데 공개되지 않았던 거죠. 네. 최규하 전 대통령은 당연히 참고인 신분이었으니까 방문 조사를 했고 네, 네. 그랬던 이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피했다가 골목 성명했다가 피했다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합천으로 내려갔다가요. 네네. 그 밤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려가죠. 네. 수사관들이 내려가서 네. 체포를 해서 예. 안양교도소로 이제 그 유치를 한 다음에 예,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서 예.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다시 한번 좀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는 건데요. 앞서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강요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 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중심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대비해서 탄핵 심판 때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를 주축으로 현재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을 통한 그 검찰 그 특검 기간 동안 조사 기간 동안 대면 조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조사를 하게 된다면 함께 같이 그때 당시에도 논의됐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부분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호실장과 비서실장도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를 받았죠. 예. 그 부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리고 네네.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 부분에서 해석을 달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봐야 되냐면 네. 사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수사하는 측과 수사를 받는 측의 준비가 끝나야만 소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 원래는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하고 나서 소환을 하는 것이 예상됐던 것이거든요. 그 이제 압수수색은 할 수 있다면 청와대라든가 뭐 삼성동이라든가 다른 어떤 압수수색이라든가 그런데 네네. 사실은 그것을 전격적으로 생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면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생략을 하고 네. 그리고 압수수색도 생략하고 바로 그냥 대면 조사로 치고 들어가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예. 또 시작한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똑같은 논리로 나오면 검찰만 또 우스운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예. 수사에 어떤 그 동력만 빠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함으로써 네. 수사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절차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염려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쪽에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없이 과연 그 효과적인 증거를 확보할 채집할 수 있을까? 있겠는가? 예. 저는 그런 우려는 좀 들어요, 사실. 네. 지금 뭐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사표는 반려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 당시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권한만 정지되는 상태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그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이유는
어떤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승인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책임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책임자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라고 그랬고 그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에 대한 감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여전히 뭐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죠. 지금 뭐 이제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사표가 반려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네. 글쎄 사실 지금 뭐 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제 통보한 상태고 네. 이 상황 속에서 청와대 여러 가지 뭐 차명폰이라든지 그리고 청와대 기밀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고스란히 있지 않겠어요? 네. 서버에 물론 서류로만 해서 파기했다라면 뭐 증거가 없겠으나 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대체로 언론의 이제 분석들은 압수수색을 해야지 일단 지금 대통령 지정물 기록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처럼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압수수색 없이 이제 소환 통보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떻게 해석하면은 그만큼 검찰에서 압수수색 없이도 뭐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많은 증거자를 가지고 있는지 네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지금도 벌써 언론에서 이제 9년 만에 사초 논란 또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대선이 어떻게 끝난 다음에 뒤에 검찰 조사가 어떻게 결과가 발표가 나오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논란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글쎄 논란은 되지만 지난번에 또 가처분 신청에도 그것도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박흥렬 경호실장과 한광호 비서실장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는다면 똑같이 답변을 할 가능성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무리수를 준다는 그런 여론적인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통령의 대면 조사. 일단 이것을 성사시키면 네네. 기소를 하든 기소를 하지 않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청구하지 않든 일단은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우선순위에서 대통령 조사를 하고 네. 그래야 추후 필요하면 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또 청구할 가능성도 아직은 있다고 봅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검찰의 우선순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 조사를 하고 나면 우병우 그다음에 다른 대기업 조사 또 검찰 입장에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만약에 청와대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거 안 되고 동력 빠지고 그러다면 또 전 대통령 수사는 또 늦어질 것이고 예. 이러다 보면 수사를 하느니 안 하느니 그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일단은. 네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뭐 또 시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은 있으나 아까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네. 아까 앵커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조사를 하게 되면 예. 과연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거를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봤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것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CJ나 롯데나 SK나 이런 데 다 지금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은 지금 뇌물죄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성과 비슷한 다른 기업들도 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다 보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먼저 부르지 않고 예. 박 전 대통령을 바로 치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박 전 대통령 뒤로 미루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한다고 한들 그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또 어떤 왜 박 전 대통령을 수사 안 하느냐는 네. 이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택한 것이죠. 네. 지금 뭐 정치권의 반응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받고 사죄를 해야 된다. 검찰에 이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좀 반복을 했습니다. 정준길 대변인 같은 경우 연합뉴스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우리 헌정사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냐,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뭐 앞서서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환 통보 날짜 이렇게 좀 예고가 된 상황에서도 한국당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반응을 좀 내놓지 않았었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도 좀 이렇게 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친박 핵심들의 이제 사저 이제 방문하고 그랬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심기 드러냈죠. 이거는 예. 해당 행위다라는 입장이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서 야당과 같은 반응을 낼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뭐 반응을 보인 거로 봅니다. 예. 대단히 안타깝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야말로 대통령이 이렇게 소환이 돼야 되고 검찰 수사에 임해야 되는 이런 상황 뭐 대단히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죠. 우리 네. 헌정사의 불행인데 예. 바로 그런 원칙적인 반응을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그 정도 반응을 낸 것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진 않았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 점을 좀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의 민심과는 대단히 동떨어진 건데 네. 최소한도 그것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볼 때 자유한국당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쪽의 반응을 성명을 낸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 교수님께서는? 그 한 번은 저는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전 대통령의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금 제1호 당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적인 절차 이것도 민주적인 어떤 절차의 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건이 어차피 불거지고 탄핵에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막 매듭을 쳐야 될 것은 검찰 수사와 그리고 법원의 판단 이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것에 대해서 뭐 조사를 굳이 끝까지 안 받는다 하더라도 네네. 어떤 정황으로만으로 검찰은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러나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국민 또 아직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지만 정치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네. 과거에까지 쭉 18년 동안 정치를 해왔는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어떤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내가 정말 뭐 죄가 없다. 이런 것을 검찰에서 밝힐 수도 있고 예, 예. 아니면 사실이 있으면 어느 뭐 일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의 반응 이야기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사실 네.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보도가 나오는 것 중에 재밌는 게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존에 이제 삼성동 자택에 있는 가구 처분과 관련해서 사실 장시호 씨가 잠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최순실 씨가 그거를 처분했다. 그러니까 임의로 처분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미 뭐 지금까지 부인해 왔던 어떤 경제 공동체 관계가 이걸로 증명이 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이것 어떤 영향이 될까요? 글쎄요. 물론 그것이 이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추측은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형사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네네.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것이 대통령이 5년 동안 그 삼성동 사저를 비우기 때문에 예, 예. 그동안 5년 동안 놔두면 좀 낡을 수도 있고 해서 예. 너 갖다 써라. 뭐 일반인들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 네. 아니면 처분권을 과연 최순실이 행사했느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냥 대통령한테 물어봐서 했는지 예. 아니면 최순실이 임의로 했는지 예. 그건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은 하나의 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걸 네네. 가지고 경제적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직접적인 혐의를 네. 좀 입증하는 자료로는 네. 좀 부적절하다. 네. 예. 네. 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서 언제 할 것인가, 이 날짜가 언제 나올 것인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서 사실 어제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대선 날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출마 여부와 이제 관련시켜서 늘 그 해석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네. 어제는 대체로 이제 5월 9일로 국무회의에서 이제 방침이 나올 줄 알았는데 행정자치부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이제 실무적으로 준비가 됐는데 네.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권한대행 본인 스스로가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 있는 건데 예. 오늘 내일간 빨리 확정해야죠. 이런 불필요하고 그야말로 소모적인 이런 논란은 빨리 종식을 시켜야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가뜩이나 이 대선 국면이 불확실성, 불가측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정당 체제도 이 5당 체제입니다만 이게 지금 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그 대선의 주요 이제 정치 인자들이 굉장히 이 회동이 이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는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막 다각도로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네. 이제 대선 판도의 유동성이 커지는 상황인데 네. 자꾸 대선 일자 가지고 이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네. 또 하나 문제는 빨리 황교안 대행이 출마 불출마 여부를 빨리 밝혀야 됩니다. 이 시점 돼서는 예. 지금 국정 관리를 하고 대선을 관리해야 될 당사자인데 바로 그 논란의 핵심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네. 황교안 대행에게도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할 때와의 권한대행과 네. 지금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의 권한대행은 느끼는 그 압박감이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다 진짜 이 대내외적인 위기에 대처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네. 출마하려면 그것도 자신의 자유 의사니까 단지 그것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출마하려면 빨리 출마 선언해서 빨리 네. 권한대행에 또 대행시키고 유일호 부총장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다들 말씀 뭐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저는 불출마 쪽으로 가다가 잡아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자꾸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 쪽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선 룰도 네. 뭐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예비 네. 경선 거치지 않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뭐 이인재, 김문수, 김진 이런 후보들이 사퇴했잖아요. 네네. 이런 특례 규정이라고 해서 네. 그런 어떤 자유한국당의 어떤 압박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도 네. 자신의 이 소신을 분명히 빨리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특검 연장 문제도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아, 예. 꼼꼼한 행정가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오랜 숙고 끝에 마지막 단계 절차에 이것을 결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직 대선 출마냐 불출마냐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 중에 있다. 그럼 과연 대선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내가 이 선거일 공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 대선 출마를 결정한다면 선거일 공고를 하지 않고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고민,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방증이고 네. 개인적인 고민이 정리가 되면 즉시 대선일을 공고할 겁니까? 대선일을 공고한다면 불출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다음 주 화요일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에 사실 뭐 특검이라든지 검찰 조사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출석하지 않아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어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도 소환 조사에 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과거 노태우 또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사상 4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을 조사를 받게 되는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전화 연결을 잠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21일 다음 주 화요일로 확정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도 당부한 상황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네, 정치권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는 21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대체로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으니 검찰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서는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도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 존중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제 일반인 신분이 된 상황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할 핑곗거리도 없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아직 검찰의 소환 일자가 확정된 직후 별도의 성명을 내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 김경진 수석 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서 검찰의 신속한 소환 통보와 수사 개시는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의 21일 소환 통보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정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우리 헌정사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냐면서 안타깝다는 말이 가장 절실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는 엄정하게 하면서도 예우나 형식은 어련히 알아서 잘 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이나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조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지금 통보한 상황인데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파면됐다라고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파면이 됐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인 것만은 분명한 거고요. 네. 예우도 받고 경호도 있는 겁니다. 그 네네. 경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예우라고 하는 것이야 이제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범적으로 뭐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적어도 뭐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또 수사를 하는 어떤 뭐 차장이라든지 나와서 네. 차를 한 잔 접대할 것이고요. 네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대검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래서 7층에서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영상 녹화실도 마련돼 있고 사실은 최순실 씨도 거기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도 사실은 이제 평수가 너무 좁으면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일반인과 부닥친다든지 이럴 수 있어서 네네. 그리고 또 경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니까. 예. 사실은 어느 정도 경호를 하느냐면요. 그때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대통령도 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에 나오면 모두가 며칠 전부터 그 수색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여민자가 있는지를 모두 이제 수색을 해가지고 그걸 모두 밝혀야 되고요. 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경호도 따라 붙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공사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공사를 해서 안에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오랫동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선을 줄이기 위해서요. 예, 그렇죠.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적어도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고요. 예.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쳐서 20여 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소파도 좀 하나 갖다 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렇게 조사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예우와 경호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의 예우와 경호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것은 아마 이제 양해를 구하고 뭐 피의자로 호칭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호칭이 될 거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또 뭐 어떤 뭐 해유가 있었느니 또 무례했느니 뭐 또 뭐 압박을 가했느니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어서 네네. 검찰 쪽에서는 아무래도 녹음 녹화를 하려고 할 것이고 네. 그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법원에 갔을 때 녹음 녹화가 돼 있으면 그것이 바로 증거 자료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가서 그걸 모두 부인해 버리면 다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공방이 붙고 이런 예.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측에서도 사실은 녹음 녹화를 해두면 검찰이 어떻게 나를 조사했는지가 역사적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검찰에서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녹음 녹화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네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특별히 거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거부를 했느냐? 특검에서 할 때 그거는 탄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 그것이 녹음 녹화가 돼서 탄핵의 증거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거부했다고 보고 네.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탄핵까지 된 마당에 검찰 조사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거든요. 자신이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따지고 물어서 그리고 오히려 되묻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혐의 없음을 또 무죄를 밝혀야 되는 입장이어서 네. 그런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양측의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저 변호사님 옆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상황인데 이번에는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뭐 장소는 다르긴 하지만 뭐 비슷한 형태가 네, 되겠나요? 그렇습니다. 저 중수부가 저 때 받을 때가 저게 약 15평 정도 됐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지금 그 수사검사라든지 뭐 전직 대통령 변호사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변호사도 한 명은 아닐 것이고 몇 명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문제는 경호의 문제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지금은 이제 중앙지검은 그런데 저런 15평이나 되는 그런 정도가 방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이번 주말에 공사를 해서 그래서 화요일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겠군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그러니까 일반인과는 아무리 지금 민간인 신분이지만 그렇죠. 좀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네. 자, 그리고 그 노 전 대통령 소환 전에는 이제 서면 질의서를 네. 발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을 그럼 생략을 하게 되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그 서면 질의서를 보낸 다음에 한 5일 정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와서 조사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수사가 미리 돼 있질 않았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은 특수본이라든지 특검에서 수사가 돼 있는 것이고 대통령도 내 혐의가 뭔지를 대충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면 조사가 특별히 필요 없다고 본 것이죠. 네. 지난번 특검 대면 조사 때 그 대면 조사가 불발된 게 여러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네. 우선 특정 언론에 그 날짜가 유출됐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세운 이유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부분 전에 처음에 이제 특검과 이 청와대 측은 박근혜 대통령 측은 영상 녹화 녹음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사실. 부정적인 네. 입장이었죠. 그래서 합의했어요. 영상 녹화하지 않겠다, 녹음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일단 이제 특정 언론의 날짜가 유출된 것을 이유로 해서 이제 거부하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로 또 이렇게 아까 우리 강 변호사 말씀처럼 나중이라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녹화는 아니더라도 녹음은 하자라고 그랬거든요. 네. 녹음조차도 사실 거부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완전히 무산됐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은 뭐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거니까 예. 또 하나는 피의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참고인의 경우야 동의를 구해서 녹음 녹화를 해야 되지만 피의자의 경우는 굳이 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녹음 녹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와 덧붙여가지고 네. 당연히 뭐 하리라고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보면은 뭐 어쨌든 예우와 관련해서도 뭐 지금 뭐 전직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 그 지켜줄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예우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 자택 앞에 있는 지지자들도 변수 같아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날 조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그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도 참 관심이거든요. 글쎄 거기에서 봉쇄를 해서 또 검찰 조사를 못 받게 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지지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그 출발할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또 시간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지가 됐기 때문에 예.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8시 정도 내는 8시 반쯤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6시부터 많은 지지자들이 그 주변에 모이거나 아니면 검찰 청사 주변에 모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누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의무로 이렇게 응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절차는 저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네. 아까 그 녹음 녹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녹음 녹화 때문에 특검에도 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녹음 녹화 없이 조사하는 것이 낫겠고 그리고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녹음 녹화를 한다면 이것이 네네. 이제 역사에 남는다는 것이죠. 네. 그 음성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집 앞에 그 지지자들에 대한 반응 또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정리할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을 내야 되겠죠. 예. 지금 10일 날 사저로 돌아간 다음에 그 얘기가 이제 뭐 여러 논란이 됐잖아요. 네네. 사실상의 뭐 불법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고 네네. 뭐 그렇게 해석이 되죠 사실상. 네네.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헌재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당연히 우리가 뭐 국어 문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바로 지지자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사저 정치니 뭐 자택 정치니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검찰이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것도 헌법 절차인데 예. 소환하고자 했고 우리가 소환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지지자들이 그걸 막는다면은 네. 그거는 오히려 아주 극소수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동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